반갑습니다. 경매화의 도성국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그 LH 땅 투기 이후에 그 농지법이 새로 개정이 됐죠.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농지가 대한민국 국토의 48% 정도 되는데요.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4%, 그러니까 5%가 깨지고 4% 정도뿐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돼서 이렇게 완화가 됐었지만 이 LH 땅 투기 이후에 이제 다시 옛날의 법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농지를 접근하고자 할 때 토지에 있어서 농지가 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지를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어렵겠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농지를 이용하거나 관리할 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지관리 개선 개정 법률안 3건의 개정안이 제정이 됐고 8월 17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농업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먼저 농지법에 있어서 개정된 내용은 지자체별로 농지위원회 설치,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겠다. 기존에도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했었죠. 근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용실태조사, 그러니까 농지를 이용할 때의 그 실태조사를 기존에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이것을 의무화하겠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벨트의 농지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많죠.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농업경영체법에 대한 내용에서 개정된 내용은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법인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업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농어촌 공사의 어떤 농지 현황 조사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농지법 개정된 내용이 언제 시행되냐면 8월 17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개월 이후, 내년 5월이죠. 내년 5월 9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즉시 시행되는 것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이 뭐죠? 그러니까 구역이 딱딱 네모나게 반듯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취득할 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안 되는 것이죠. 취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안 되는 거죠. 8월 17일부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농지 취득할 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을 한다라고, 영농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을 하는데,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 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취득할 수 없게 되는가? 이것에 따른 어떤 세부 시행 규칙과 시행령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사항인 거죠. 네, 앞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규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존에는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더라도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제는 즉시 처분시키겠다. 그리고 처분 명령이 나왔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또 강제금이 있었는데, 이행 강제금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이행 강제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농지 불법 취득,
그리고 중개 강고 행위, 이런 불법 취득을 알면서도 위반을 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에 대한 어떤 상향,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지금 담아 있고요.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대한 영위를 금지시키겠다. 아무래도 LH 사태 이후에 농업법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내용이고요. 9개월 후에 시행하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 5월, 내년 5월에 이제 시행하게 될 건데요. 우선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강화하는데, 이 내용이 보면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그러니까 농업 계획, 농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받겠죠. 그리고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에 대한 어떤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목적,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일 경우에는 7일이 걸리고요. 농지취득 논치증이 나올 때까지 7일이 걸리고, 농지 전용 목적은 2일, 그리고 투기 대상 지역, 투기 우려 지역인 그런 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의 농지를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죠. 농지증을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목적으로 내가 했을 경우 7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낙찰을 받고 오후에 바로 농지증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세부 시행 규칙과 시행령에 따라서 법원에서 바뀌거나 이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증에 대한 발급 제한, 그리고 농지를 이용할 때 실태조사 기존에 했었죠.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의무화하겠다. 매년 1회 이상 하겠다. 유휴 농지에 대한 조사도 농어촌 공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인농인에 대한 소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고 하네요.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하고,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건에 있어서 농지은행에도 관리원을 설치하겠다. 자, 앞장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농지은행 관리원도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있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따로 둬서 농사의 농지에 대한 어떤 상시 조사, 그리고 분석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행되는 게 있는데요. 농지위원회를 설치를 하죠. 그 1년 후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지자체별로 농지취득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시구 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해서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행되는 농업경영체법에 의하면 사전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농업법인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되게 많은 내용의 어떤 규제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농지법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내용은 농지 취득 시의 문제, 그리고 농지 이용 및 관리 시의 문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때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농지 취득할 때의 어떤 농업 경영이나 농업 진흥 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때, 그리고 농지 취득 심사에 대한 강화,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고요. 농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농지 이용 실태를 의무화하겠다. 농지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하겠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겠다.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개정 농지법의 어떤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농지 취득 시의 요령, 그리고 농지 이용 및 관리 시의 요령입니다. 농지 취득 시는
가급적이면 농지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소지, 자신의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에 있는 인근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귀농을 목적으로 한 제촌 자경, 경자유전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경자유전, 직접 자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실수라든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농지를 이용 관리할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수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농지에 임차인이 농사를 하고 있다면 이 임차인하고 같이 함께 농지은행에 방문해서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농지은행에 지료를 1년에 한 번씩 지불하게 됩니다. 임대료죠. 지불을 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위탁 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는 세금 면에서 혜택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지를 전체를 위탁하는 게 있고 부분을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위탁은 이제 군대를 가거나 해외 장기간 가거나 했을 때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고, 부분 위탁 경영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년 중 30일 이상 또는 농지의 3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부분 위탁 경영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요. 농지은행은 타인에게 위탁을 하고 그 타인에게 지료를 받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타인한테 위탁 경영을 맡기고 타인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나의 노동력은 30일 이상 또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 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해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세금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에서 20% 중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제외되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사업용 농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직접 작용을 하거나 혹은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해서 사업용 토지를 인정받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느냐인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자신의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연접 시군구에 위치한 그 농지를 농지연금용인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직접 작용을 하거나 또는 노동력이 안 된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를 개발하는 거죠. 농지를 개발해서 개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한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팁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내가 전라도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임야를 매입하고 농지로 3년간 개간을 하게 되면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로 뭐 다년생 식물을 임야를 매입하고 다년생 식물이나 아니면 과실수 혹은 인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죠. 재배해서 3년간 개간을 하면 그 개간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면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농지 취득 임야를 산지를 매입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야를 매입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목적을 해서 취득을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농지법 개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농지 접근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취득할 때의 주의사항, 두 번째는 농지 이용 및 관리할 때의 주의사항만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이해만 하신다면 농지의 접근에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지연금과 관련된 내용의 컨텐츠는 추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화의 도성국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